자, 정규 분포는 우리가 확률 분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했죠. 무슨 확률 분포와 이산, 그다음 뭐 연속 이렇게. 이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산 확률 분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우고 가장 특별한 무슨 분포 배웠죠? 이항 분포 배웠었죠. 저번 시간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일반적으로 연속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별거 없어요. 다 잘려 나갔어 교육 과정에서. 따라서 확률이 넓이와 같다. 그래서 넓이, 확률 구해라, 넓이 구해라 하는 게 그냥 그게 다야. 자, 거기에다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가장 특별하게 다루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하나만 딱 배워요. 따라하세요. 정규 분포. 가장 특별한 분포야. 자, 얘가 뭐가 특별하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히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따라하세요. 넓이나 확률. 그래서 원래는 확률 구해라 그러잖아. 그럼 정적분으로 넓이 계산을 했었어요. 개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요, 수학자들이 정적분 계산을 다 해놨어. 표, 상용로그 표처럼 다 구해놨어요, 넓이를. 그래서 얘는 넓이 구해라. 그럼 표에서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표에서 넓이 몇?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되게 우리 특별하게 다룬다 정도로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정규분포는 정의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고 할 때 이렇게 생기면 그게 정규분포야. 존나 복잡하죠? 몰라도 괜찮아.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문제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알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요약하면 따라하세요. M 기준 좌우대칭 종모양 또는 따라서 평균 기준 좌우대칭 종모양. 좌우대칭 종모양은요, 가운데가 제일 높고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 이걸 우리가 종모양이라 부르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요, 그래프의 성질을 살짝 보자면 좌우대칭인 이유는 얘 그래프 모양 때문에요. 식이 이렇게 생겨서. 이거 내가 x-x가 여기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잖아? x 대신 뭐 대입하면 돼? 수학한 내용이에요. x 대신? 그거는 오른쪽으로 m을 갈 때, 음의 방향으로 m 갈 때는 x 플러스 m을 대입하면은 x 플러스 m 집어넣으면 m이 없어지고 x 2승 이렇게 되거든? m만큼 옮기면. 자, 그러면 우리가 미적분 내용이긴 하지만 낯선 함수를 만나면 그게 대칭성 판단을 보통을 해요. 따라하세요. x에 마이너스 x 대입. 근데 x 제곱 이거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x 어차피 그냥 x일 때는 어때요? 똑같죠? f 마이너스 x가 fx랑 똑같다? 이거 우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m만큼 옮겼을 때 y축 대칭이야. 그럼 다시 m만큼 원래 옮겨오면 어디 기준 대칭일 것이다? m 기준 대칭일 것이다. 그리고 왜 점점 낮아지나요는 이제 미분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극대값은요, m 1대인 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거는 도함수의 부호나 체크하면 되고 미분해서 해보면 m 1대 부호가 변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m 대입하면 여기가요 몇이 돼버려요 분자가? 0, 0승 이렇게 되니까 1 이렇게 무시해도 돼. 이거야.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어떤 상수 k라고 둔다면 이 극대값이 시그마분의 k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따라하세요. 극대값은 표준편차와 반비례한다. 그럼 표준편차가 커졌어요. 그럼 전체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야. 표준편차가 작아요. 그럼 전체값은 어떻게 돼요? 커져서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따라하세요. 표준편차는 극대값과 반비례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아무튼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식은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럼 x는 n m, 분산을 써주면 돼요.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얘기해줘요. 따라서 x 물결 n m, 시그마 제곱.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게 분산이라는 뜻이잖아.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가 표준이니까 분산 자리니까 예를 들면 n하고 10,4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보단 나중에 우리가 통계적 추정 쪽이나 이쪽에서는 분산을 안 쓰고 표준편차를 주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기 좋게 이게 제곱 이렇게 써주는 게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편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따라하세요. n, m, 시그마 제곱. 네, 이렇게 나타내기를 약속을 했어요. 이게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규분포는 정의 자체는
확률 변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복잡한 식이다. 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돼. 따라하세요. 평균 기준 좌우 대칭 종 모양. 이 시그마가 커지면 이 극대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시그마가 커졌어. 내려간다. 반비례 관계니까. 시그마가 2배 커졌다? 절반 이렇게 되는 거야. 3배 커졌다? 3분의 1배 이렇게 반비례 관계니까. 시그마가 절반이 했다? 그럼 극대값이 몇 배? 2배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걸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말했던 거예요. 그래프의 위치는 얘는 아까 x-m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m이 뭘 건드리는 거냐면 위치를 결정해요. 평행이동을 결정을 하는 거라서 따라하세요. 위치는 평균의 결정.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2개 그래프가 있으면 누구 평균이 더 크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따라하세요. 모양은 시그마 결정. 아까 식에서 확률 밀도 식에서 m 그리고 시그마 얘네들을 제외하자면 나머지는 다 그냥 상수야. 상수들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을 하는 건 m과 시그마가 결정을 해요. m이 뭘 결정하나요? 얘 혼자서 위치를 다 결정하는 생각하면 돼요. 시그마가 뭐 결정하나요? 이거 극대값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알 내용은 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따라하세요. 위치는 평균의 결정, 높이는 표준편차의 결정.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고르다라는 표현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야 돼요. 고 따라서 고르다, 고만, 비슷비슷. 점수가 다 비슷비슷한 거야. 애들 점수가 다 50점, 50점, 51점, 49점, 48점 나겠고. 그러면 애들의 점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봐봐. 1번, 50점. 2번, 50점. 이렇게 됐을 때, 자, 흰색과 분홍색 중에 누가 더 평균에 많이 몰려 있어요? 얘가 F, 얘가 G라고 불러줄게. 그러면 누가 더 가운데 몰려 있나요? G가 몰려 있는 거야. 50점에 이게 뭐냐면은 요만큼이 이게 사람 수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기 몰려 있냐에 나타낸 거야. 어디에 많이 몰려 있어? 분홍색이? G가 가운데 더 몰려 있어요. 따라서 점수가 고만 비슷비슷. 그러면 G를 따라서 고르다. 이거 더 고른 거야. 알아야 돼. 그래서 고르다라는 것은 따라서 평균에 몰려있다. 이거는 어떤 F값이 어떤 거냐면 빵점부터 10점 사이로 이만큼 많고 10점부터 90점부터 100점도 이렇게 많고 이런 느낌이 그래프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르다라는 건 너네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따라서 고르다 많이 몰려있다. 산포도가 작다. 산포도가 퍼진 정도. 퍼진 정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 분산과 표준편차예요. 산포도가 작다, 분산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의미인 거야. 자, 얘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럼 시그마가 비교적 흰색에 비해서 시그마가 어떤 거야? 표준편차가 작으니까 이 극대값이 반대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잖아. 시그마가 작다, 퍼진 정도가 작다, 평균이 몰려있다, 고르다.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수환아, 고르다 어떤 뜻이야? 표준편차가 작다. 그게 똑같은 말이야. 그래요 아니. 시그마가 표준편차 나타나는 말이잖아요. 다시 고르다. 작다. 산포도는 자료의 값이 퍼진 정도라서 작다. 분산은? 작다. 그래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올라갔다? 아니 덜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몰려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따라서 대칭성. 얘 아까 평균 기준 대칭인 거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주변 넓이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정규분포 끝나는 거야.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정규분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확률 내용, 조건부 확률 내용 이 같이 섞여나와서 어려워지지 정규분포 내용 자체는 지금 교육과정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항상 따라하세요. 확률은 넓이 mx가 m 왼쪽 참고로 이 등호가 있나 없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넓이인데 m 바로 직전까지 넓이나 m일 때까지 포함한 넓이나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 차이가 0에 가까워서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M 왼쪽 넓이인데 우리 총 넓이는 몇이다 라고 외웠죠? 1. 왜냐면 총 넓이는 총 확률이라서 1이야. 근데 이게 지금 대칭이잖아. 그럼 요 왼쪽 넓이 몇일까요? 2분의 1. 근데 우리가 정규분포에서는 분수로 표현하면 소수로 나타낼 거야. 0.5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신경 써야 되는 거, 너네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면 엄청 유리하냐면 항상 어떤 확률을 물어보거나 넓이 물어보잖아. 따라서요. 대칭된 넓이. 그럼 같이 생각하는 게 좋아. 따라서 M 왼쪽 하면 내 머릿속으로 누구랑 똑같은 말이네. M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넓이가 몇이다. 몇이다. 0.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S1 잘 안 보이죠? 여기를 S2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우리가 이제 2, 3, 4, 5번을 하나씩 나타내 볼 거예요. 자, 따라서 A 왼쪽, 대칭하면 누구 어느 쪽? D 오른쪽. 이상 초과 상관없으니까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만 내가 나타낼게. 다시 따라서 A 왼쪽, A 왼쪽. 그럼 대칭된 것부터 생각해야 돼. 어디 어느 쪽? A 오른쪽. D 오른쪽. D나 생각하고 말해주시면 돼요. 다시 따라서 A 왼쪽. 대칭하면 누구 어느 쪽? D 오른쪽. 혹시 오른쪽 왼쪽은 알죠? 오른쪽 왼쪽. 네. 자, 그러면 어떡하지? 10. 어떡하지? A 왼쪽, D 오른쪽 어떻게 구할까요? 잠시 물어볼까? 모르면 패스해도 괜찮아. 채연 어떻게 할까? 0.5 왜요? 왜냐하면 A 왼쪽이 T 오른쪽은 같으니까 D 오른쪽은 S2를 빼면 어디에서? 0.5에서 0쪽. 그러니까 M 오른쪽에서 M부터 D까지를 빼면 이제 D 오른쪽만 나오게 되니까. 혹시네? 정훈 3번 A부터 B까지 하면은 그 우리 대칭된 것도 바로 말을 해줘야 돼요. 대칭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냥 S1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와있네. 자, 그 다음 승아 A부터 M까지. 일단 대칭된 것부터 얘기해 주시고요. M부터 D까지고요. 그래서 S2에서 그래야 됩니다. A부터 M까지 S2에 해야죠. 그냥 S2. 자, 그 다음 5번이 좀 어려운데요. 헤이 1부터 D까지 하면 바로 대칭된 거 얘기를 해줘야 돼. A부터 C까지 대칭에서 A부터 C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어떻게 구할까? 조졌죠? S2 플러스 S2 마이너스 S1?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지금 이제 구하라는 게요. 1부터 D까지 얘를 구할 거거든. 이거를 구할 거거든.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만큼을 구하면 누구 몇 배 하면 돼요? S 2배 하면 이 파란색 구할 수 있죠? 거기서 이만큼만 뭐 해주면? 빼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ES2 S1 해주면 돼요. 혜인이가 말하는 건 여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구하기 위해서 얘에서 얘를 빼서 이제 S2 S1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 네네. 이렇게 해서 이거 할 수 있으면 끝났어요. 네, 끝난 거예요. 봅시다. 자, 이 원리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정도 이렇게 대칭된 넓이 그리고 주변 넓이 이용 정도만 잘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야. 자, 그 다음 우리가요 정규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표준화는요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해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규분포로 치환을 할 거냐면은 일단 X 대신에 내가 Z로 치환을 하죠. 그때 Z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X-하고 X의 평균을 빼. 그 다음 X의 표준 편차를 나눠요. 자, 그럼 재준아, 만약에 내가 Y를 Z로 치환하려고 해. 그러면 Z를 어떻게 정의했으면 될까요? Y-2Y, Y 평균을 빼고 나누기 시그마 Y, 그렇죠.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나눠야 되는 거야.
x, y 막 두 개가 나왔는데 y 치환해야지 해놓고 막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나눈다? 바로 틀리는 거야. y를 표준하고 싶어요? 하면 이 표준은 치환하는 게 표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제 x 대신 z라는 확률 변수를 쓰게 될 거고, 얘는 특징이 따라하세요. 0,1의 제곱. 치환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우리가 확률 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보여주기만 할게 그냥. 자, E하고 Z가 몇이 된대요. 따라서 평균? 분산. 평균 몇이 된대? 확인을 해봅시다. Z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x 마이너스 x의 평균 m이라고 쓸게요. 여기 m이라고 썼으니까 x의 표준 편차 몇이라 쓰면 되나요?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는 하고 2 한 다음에 이 분리 따로 써주면요,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우리가 확률 변수 성질을 내요. 이거 더하기 빼기 밖으로 빼내고 앞에 실수를 밖으로 빼내고 하면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x의 평균 뭐로 쓴다고 했어? 0은 z의 평균이에요. x의 평균은 뭐야? m. 그럼 이건 시그마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와? 몇이야? 확인. 그래서 저렇게 치환하면 0이 되는구나를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2가 아니에요. 이번에 시그마 z. 표준 편차는 몇이 된대? 1이 된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얘는 그러면 시그마 하고요, 똑같이 1원이니까 이걸 바로 쓸게요. 시그마분의 1 하고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는 안쪽에 더하기 빼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것만 절대값이어서 그대로 밖으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1 하고 시그마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x의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x의 표준 편차 뭐로 쓴다 그랬지? 시그마. 이거 시그마분의 시그마에서 몇이고 확인.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했나요?는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어요. 평균이 0으로 존나 깔끔해.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표준 편차가 몇이 돼버려요?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평균이 0, 표준 편차 1. 그게 되도록 이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을 따라하세요. 정규 분포의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얘는 따라하세요. 표준 정규 분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 어떤 확률 구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표로에 다 구해놨다 그랬지. 그거는 이 Z에서의 넓이를 다 구해놓은 거야. 평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됐을 때 넓이, 정적분 계산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꿔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저 식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요. 내가 x-m 나누기 시그마를 하기 위해서 세 변에 m 빼고, 저건 안돼. 세 변에 m 빼고 그냥 세 변에 뭐 나누고? 시그마 나누고. 그럼 이 좌변은 뭐가 될까요? 시그마분의 0. m 빼면 0은 되지. 0. 0. 그 다음에 가운데는 x-m 나누기 시그마니까 뭐로 바꾸고요? z로 될 거고요. 우변은 m 빼면 이 친구 없어지겠죠? 그리고 뭐로 나누면? 뭐만 남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씨, 중간 과정을 생략했으니까 이건 없어요. 오늘 중간 과정을 써주는데.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나요? 하면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할 수가 있어. 표는 어떤 표냐면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Z로 치환을 했을 때 0부터 어떤 세모까지의 넓이를 싹 다 계산해놨어요. 그리고 쟤는 세모가 몇일 때? K일 때 표에서 찾아가지고 그냥 답을 써주면 되는 거야. 넓이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손에 이해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도 좀 알아놓으면 좋냐면요, 표준화 했을 때 0부터 K까지의 의미를 알아놓으면 표준화를 거의 안 해도 돼. 존나 복잡한 문제 확률 변수 여러 개 나올 때 빼고는 나는 표준화 아예 안 쓰거든. 안 해도 되니까. 자, 보세요. 따라하세요. Z가 0부터 K까지. 이건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따라서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K 시그마.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부터? 평균부터
평균 오른쪽으로 얼만큼? 그게 얘랑 똑같은 말인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P하고요. 이렇게 생겼대? 그럼 얘는 원래 표준화 전을 상상해 본다면 따라서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2 시그마. 그럼 여기 1.5 했을 때 뭐라고 읽을까? 1.5 시그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러면 어디부터? 0은 아니고 내가 뭐를 했어? 평균부터. 얘는 어느 쪽으로 온 거야? 왼쪽으로 얼마큼? 2 시그마라고 읽어줘야 돼. 2가 아니라 2 시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해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정규분포를 표준화하여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기. 그걸 한 거야. 왜? 표에 나와 있는 건 표준 정규분포일 때는 표를 다 써놨거든요. 넓이 다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무슨 정규분포로 바꾸면 표준 정규분포. 그럼 뭐를 쓸 수 있게 된다? 표를 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준화 왜 해요? 하면은 따라서 표준화하면 표를 쓸 수 있다. 표준화 한 다음에 넓이 계산, 정적분 계산 다 해놨거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표준화하는 방법도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온다. 그냥 표준 편차 아니야.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인 거예요. x를 표준하고 싶다? 뭘 빼고? x의 평균, EX. x의 평균이라고 볼게요. x의 평균을 빼고 뭐로 나눠야 돼? x의 표준 편차 나와야 돼. y를 표준하고 싶다? 어떻게 해요? y의 평균을 빼고 y의 표준 편차를 나눠서 써야 돼. 그거 실수 종종 하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좀 강조를 하는 거야. 답이 바로 다르게 나와. 자, 이제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었어. 이제 뭐를 쓸 수 있게 된다? 표를 쓸 수 있다. 개꿀이다 이 말이야.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재준 1번 0부터 1까지의 넓이라고 물어보면 대칭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똑같은 말일까요? 말부터 0까지 같은 넓이죠. 자, 그럼 이거는 표를 보면 되는데 혹시 표 읽는 거 기억나냐? 보는 거? 맞나요? 자, 이 스몰 z 값이에요. 스몰 z가 몇일 때? 0.5. 몇일 때? 몇일 때? 몇일 때? 그 여기는 뭘 쓴 거냐면 확률을 써준 거야. 넓이를 준 거야. 어떤 넓이? 누가? 몇 이상? 뭐 이하? 스몰 z 이하. 그럼 요 자리는 몇 이상 몇 이하일 때를 준 걸까? 0 이상 0.5 이하. 0.5를 여기는 몇부터 몇까지? 0부터 1. 여기는 0부터 1.5. 여기는 0부터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준은 그러면은 1번 0부터 1까지 또는 대칭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넓이 몇이야? 이거 읽어주면 돼요. 끝! 정적분 아니고 원래 정적분 해야 돼. 원래 계산하세요 그러면 인티라하고 0부터 1.5까지 1.5 시그마까지 원래 이렇게 돼요. 아니 표준화해서 표 안 쓰잖아? 그럼 쟤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인티리얼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하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dx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원래 이거였어요. 이거 수학자들이 계산해놨다는 거야. 계산하면 몇 나오나? 이렇게 계산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화를 하는 거예요?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표. 그래서 종족분 다이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걸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보연아 2번 1.5 오른쪽이래요. 그럼 대칭해서 그렇죠. 마이너스 1.5 왼쪽 똑같은 말.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보현이가 말한 거는 우리가 여기 표에는요 아쉽게도 한쪽은 고정해요. 따라가세요. 0부터 이거는 고정해요. 0부터 양수까지 0부터 양수까지만 줬기 때문에 1.5부터 무한대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표에. 그 주변 넓이를 이용할 수 있으는데 0부터 끝까지 무한대까지 하면 넓이가 몇 나올까요? 0.5 반이니까 0.5
거기서 이제 1.5 오른쪽? 그럼 0부터 1.5를 뭐 해주면?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5 마이너스 0.4332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은호 얘는 2 왼쪽 0.5에서 저거 0.477 한다고요? 잠시만요. 그럴까요? 여기 2 왼쪽 하면 2 아, 잠시만요. 계산 안 해도 그냥 과정을 얘기해 주면 돼요. 잠시만, 진짜 잠시만요. 네, 주변 넓이 쓰는 게 익숙해져야 돼. 알겠어? 전체에서 어, 저 이게 오른쪽에 0.5에서 0.477을 뺀그 값을 1에다 빼면 되지 않나요? 잠깐만. 0.5에서 0.477 빼면 여기가 나오네? 네. 그걸 1에서 뭐 한다고? 빼도 그래도 되는데, 그럴 거면 이 반쪽만 따라 그래도 돼요. 여기 몇이야? 0.5. 거기다 0부터 2까지.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야. 이해됐나요? 응용은 잘했네. 자, 그 다음 수학. 마지막. 아니네.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 대칭.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도 똑같다. 평균이 0이야. 지금 가운데가 0이야. 대칭하면은 1 대칭하면 뭐가 되고? 마일. 마 0.5 대칭하면 0.5. 그럼 너희가 이거 보자마자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 대칭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일부터 0.5까지 똑같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구할까? 어디까지? 모르겠죠? 모르겠죠? 응. 네, 왜요? 그 과정을 설명해 줄래요? 마이너스 그림으로 표현할게.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 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표에는 항상 몇부터로 나와있기 때문에 0부터니까 0부터 1까지 바로 표에서 찾을 수 있거든. 문제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 찾으지만 이 친구를 뭐 해준다면 대칭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똑같을 것이다. 0부터 0.5랑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따라하세요. 0.5일 때 1일 때 두개 나오면 되겠다. 쓱싹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주변 넓이를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채윤 5번 1부터 2까지는 대칭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도 똑같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마일부터 마일까지 어떻게 구할까요? 0.3413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될까요? 0.477 빼기 0.3413 그렇죠. 따라서 0부터 2까지 에다가 0부터 몇 가지를 뺀다면 이렇게 빼버린다면 이렇게만 하는 거지. 1부터 2까지가 이렇게 표를 우리가 그래서 수학자들이 0부터만 주면 0부터 양수까지만 주면 너네 다 할 수 있지? 를 한 이유가 대칭성을 이용해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아. 따라서 평균부터 1시그마 떨어진 지점까지. 이거는 그러면 어디 오른쪽이라고 읽으면 좋을까?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진 지점? 1.5시그마 떨어진 지점의 오른쪽이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이거는 오른쪽으로 몇 시그마? 2시그마 떨어진 쪽의 왼쪽 넓이 이렇게 되는 거죠. 1시그마부터 2시그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 활용 내용인가? 자, 활용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좀 해주자면 예를 들면 문제에서요 x 물결 n 60, 5의 제곱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평균이 몇이고 60. 이게 분산이니까 이 제곱 안쪽을 읽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표준편차. 표준편차 끝이다. 뭐다? 그런다면 문제에서 P하고 55 이상 X가 70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이거 구해라. 그럼 원래는 표를 이용하려면 무슨 정규분 구해야 돼? 표준 정규분. 그럼 얘를 무슨 화해야 돼? 표준화해야 돼. 근데 안 해도 돼. 표준화했을 때 원리를 알고. 자, 그럼 뭘 볼 거냐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지는지 알면 되거든. 얘 평균 60으로부터 왼쪽으로 얼만큼? 5시그마 아니에요. 5 떨어진 거야. 다시 봐봐. 여기가 60이에요. 왼쪽으로 얼만큼 떨어졌다고? 5만큼 떨어졌어. 5만큼 떨어져서 55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시그마가 몇이라고 했어? 5. 그럼 따라서 1시그마. 아, 이거 1시그마 떨어졌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평균으로부터 몇 점 떨어져 있어요? 10점이니까 내가 뭐라고 생각할까? 2시그마. 여기 2시그마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70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표에서 따라하세요. 0부터는 평균부터라는 뜻이야. 따라서 평균으로부터 2시그마. 요 넓이 따로 구할 거야. 따라서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이게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떨어지는 거야. 이거 평균부터 2시그마는 그러면 몇이에요, 넓이가? 17. 이게 2시그마 떨어지는 거야. 그럼 표준화를 안 해도 돼. 자, 표준화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60 빼고 5로 나누면 되잖아. 60 빼면 몇 대요? 5로 나누면 몇 대요? 이게 마이너스 1시그마. 왼쪽으로 1시그마. 가운데 중변은 뭐로 바뀌고요? 우변에 60 빼고 5로 나누면 몇 대요? 2시그마. 표준화한 게 그런 의미라는 걸 알고 있으면 표준화를 안 해도 돼요. 내가 유일하게 표준화할 때는 언제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여러 개 나와서 연립하고 계산하고 막 해야 될 때는 암산으로 잘 안 돼. 이거 다 암산 컷 쓱싹 그냥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와요. 확률 변수가 여러 개 나와도 쉬운 문제는 그냥 암산 컷 쓱싹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그게 안 되거든. 그러면 그냥 Z로 다 표준화시켜서 비교를 해야 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제 정규분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커트라인, 그 다음에 이항분 포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자면, 자, 커트라인은 얘들아, 식은 저 K 나타내는 저 식은 존나 복잡하거든?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 원리를 이해하면 돼. 원리만 이해하면 이거 외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어떤 원리를 알아야 되냐면, 상위 C%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거냐면은, 예를 들면 100명이었다고 쳐봐. 5%라고 정해볼까요?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등 그 안에 드는 거야? 5등. 그러면 따라하세요. 100명 중 5명 안에 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따라하세요. 인원수, 비율, 확률. 이 셋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확률이란 비율이고요. 비율이란 전체 대비 인원수랑 똑같은 의미인 거야. 그러면 내가 K 상위 비율 5. 얘 밑에 문제 예시 들어줄게. 밑에 있는 문제로. 자, 봅시다. X로 둘게요, 내가. 학생 한 명 뽑았을 때 점수가 X 물결 N 60,20제곱을 따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슨 점수를 구하래요? 1등급 커트라인 점수를 구하래요. 자, 1등급이란 상위 몇 퍼센트? 4%. 60 이렇게 된 거야. X축. 자, 그랬을 때 상위 4%를 커트라인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림에다가 나타내시고요. 그러면 이만큼의 비율, 확률 몇이다? 0.04. 왜냐면 따라하세요. 4% 100분의 4 0.04. 이것만 하면 끝나요. 나는 이것만 외우고 있어요. 커트라인 점수 배려? 이것만 하면 된다. 난 이거밖에 안 해. 이걸로 하면 뭘 할 수 있냐? 따라서 그림을 식으로 표현.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 점수가 K점이잖아요. 0.04가 되도록 비율이 4% 되도록 하는 점수인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돼. X가 누구보다 어떨 때?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클 때 상관없는데 크거나 같을 때는 보통 써요. 이렇게. 그 확률이 넓이가 몇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이 그림만 기억하면 이거는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정원. 이거 해봐. 거기 수익에서 더 줄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요. 표준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 그럼 P 한 다음에 Z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자, 표준한 다음에 표준 안 나오는 거 한번 풀어줄게. 자, 표준하면 양변에 뭐를 빼고 평균 60을 빼고 X를 표준하면 되는 거니까 뭐로 나눈다? 수준 변차 20으로 나눈다. 그러면 뭐라고 쓸까? K- 나누기 2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몇이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아까 얘는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고요. Z로 바뀌었으니까 Z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Z 쭉 하고 그리면은 평균이 몇이 되고요?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나타내볼게요. K-60 나누기 20. 자, 그래서 이 넓이가 다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림을 식으로, 식변형, 식을 다시 그림으로. 방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여기 넓이가 몇이다? 근데 그게 몇인지 안 알았어. 0부터 1.75까지가 넓이가 몇이래요? 여기가 몇인데?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몇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딱 절반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 숫자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더하면 0.5 되잖아요. 이게 돼요? 이 Z값이 몇이다? 1.7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럼 사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0.46이라고 그랬잖아요. 넓이가 이만큼이 0.04야. 그럼 요만큼 넓이가 몇이었을까요? 0.46이야. 표준화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 왜 봐? 왜 자꾸 거기 쓰고 있어? 왜 봐? 0.04가 0.46이야. 근데 문제에서 0.46인 확률을 줬잖아요. 따라가세요.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1.75 시그마. 얘는 1.75 시그마 떨어진 지점이구나 이거야. 근데 평균 알고 있죠? 몇이에요? 시그마 몇인 거 알고 있어? 20. 그럼 1.75 시그마는 20에다 1.75 곱하면 35야. 몇 점 떨어져 있다? 몇 점이다? 95 하면 되는 거야. 끝이야. 지금 이 과정이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커트라인 점수 구하는 이 비율, 인원수 이런 거 구하는 게 이 파트 킬러 중 하나인데 얼마나 간단해요,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면 이제 여기 막 경우에서 들어가고 확률 들어가고 조건 확률 들어가면 존나 어려워지는데 정규분포 내용만으로는 어렵게 내릴 게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커트라인 점수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상위 4% 그러면 그림 딱 그린다면 딱 잘라서 넓이 몇이다? 0.04. 그럼 이 컷 구해라. 이 컷은 11%까지잖아요. 넓이 몇이다는 오는데 0.11 이렇게 보고 나머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넓이가 0.11 되려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야 할까? 문제에서 줄 거야. 그럼 그 바로 계산하면 돼요. 여기까지 되나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없어요? 네? 바로 계산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상위 4%면 0.04 그림 떠올려야 돼. 아니 그려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에서 줬어. 넓이 몇 되는 걸 줬어요. 0.46이면 절반에서 이거 뺀 거잖아. 그럼 요만큼 넓이가 몇이다 표시해놓고 이렇게 되면 그게 언제 0.46이 나오냐면 0 하면 따라서 평균부터 1.75 시그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평균으로부터 1.75 시그마 떨어져 있으면 넓이가 몇이 나오는데? 여기도 0.46 떨어지잖아. 넓이가 0.46이잖아. 여기 몇 시그마 떨어진 지점이겠구나. 1.75 시그마구나. 시그마가 여기 나와있죠. 1.75 시그마면 17.5 반이니까 35 이렇게 나와. 그럼 몇 점 떨어져 있구나. 35점. 60에서 35 더하면 몇이구나? 95가 이해되나요? 또 이해 안 되는 사람? 없나요? 뭐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용은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왠지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 증명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따라하세요. n이 충분히 크면 이항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 주사위를 막 200번 던진다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2 이하가 나온 횟수 x로 놓겠대. 와 무슨 분포네.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갑자기 주사위 200번 이 이항 횟수 x 이렇게 준 다음에 p하고 100 이상 x 180 이하 이렇게 따라하세요. 횟수가 횟수가 100번 이상 180번 이하 180번이야. 이렇게 범위의 확률을 구하는 데 미친놈인 거야. 왜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0일 때 확률 구하고 100일 때 확률 구하고 100일 때 구하고 땡땡땡 180일 때 구한다면 더하면 되거든? 치윤아 너 100일 x가 100일 확률 구할 수 있어? 못 구하겠어? 이 항목을 우리 전 시간에 했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죠? 200, 100. 그러면 이하니까 3분의 2 이하는 1이고 100. x 3분의 2, 100. 이렇게 되면 이게 따라하세요. x가 X가 101 확률 100. 부터 몇이 확률까지? 180. 그러면 더하기 한 다음에 전부 불러주세요. 이거는 100이란 말이네요. 그쵸. 200씩 200씩 100일 하고 3분의 1에 그다음 3분의 2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하고 승합 불러주세요. 200씩 180 3분의 1에 180승 3분의 2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시그마로 나타낸다면 시그마하고 R로 나타낼게요. R로 나타낸다면 R이 100부터 180까지 200CR하고 3분의 1에 R승 3분의 2에 200-30 이렇게 써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못 구해요. 우리 못 구해.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야. 따라서 n이 충분히 크면 근데 n이 충분히 크다도 신경 안 써도 돼. 너희가 알아야 될 거 이 정도 알면 돼. 따라하세요. 이항 분포에서 범위의 확률 이렇게 물어보고 아씨 존나 많은데? 하면 바로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 이제 n이 충분히 크다. 이 실행의 수 n이 25 이상이거나 np, nq가 5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라도 돼. 그냥 따라하세요. 이항 분포에서 범위의 확률 이항 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나 구하지 뭘 확률이야?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대학교 내용이니까 증명 없이 쓰고요. 자, x 물결에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누구 자리였죠? 평균 자리였지. 이항 분포 따른다 했으니까 뭐라고 써도 돼? NP. 여기는 누구 자리였어요? 분산 또는 이제 표준 편차 제곱. 표준 편차 분산은 뭐죠? MPQ. 그럼 표준 편차는 MPQ라 써도 되는데 루트 MPQ의 제곱 여기 습관을 이렇게 되면 나중에 편하거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표준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얘기인 거예요. 표준화. 그럼 이 세 변에 뭐 빼고 NP 빼고 뭐로 나누고 루트 MPQ로 나눠야지. 루트 MP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그러면 Z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표에서 이제 찾아 쓰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마찬가지 이거. 자, 그럼 X 물결 B하고 몇 콤마 몇이었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거야? 어려워? 어떤 게 어렵니? 좀 헷갈리는 부분 있나? 왜 대답 못해? 자, 이거 못 구한다 그랬죠? 그럼 뭐로 근사시킨다? 따라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킨다. 자, 그럼 X 물결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N 한다는데요. 평균은 얘네들 뭐 한 거? NP 한 거니까 몇 분면? 2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NP지. 거기다 Q만 곱해주면은 분산이 되는 거거든. 몇 분의 몇을 곱해주면? 3분의 2니까 3분의 9분의 400. 그게 그러면 3분의 20.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해라. 그럼 내가 이 세 변에다가 뭐 다 빼버리고 3분의 1을 다 빼버리고 그다음 뭐로 나눠? 3분의 20 나눠가지고 이제 Z로 바꾼 다음에 표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3분의 200을 뺀다고요? 평균 아, 평균을 빼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항분포 정규분포의 활용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언제 근사시키는지는 엄밀하게는 이제 n이 충분히 크면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그냥 기억할 거는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에서 범위의 확률을 물어보면 그럼 우리가 누구로 근사시켜서 다룰 수 있다.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다룰 수 있다고 기억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는 내가 오늘 한 20분 정도만 풀어줘. 나머지 너네는 다 맡길 건데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나올 테니까 개념 테스트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통계 중단원 첫 번째 확률 분포 그치? 이제 통계적 추정만 남았어. 100만은 내신 대비 추정 안 들어오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 다 정시니까 개념 한번 쓰고 외우고 쉬었다가 테스트 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게요. 개념 먼저 정리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통계고요. 그 중에서도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어요. 자, 기억을 얼마나 하고 있으려나? 확률 분포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안 쓰고 그냥 들으세요. 일단 쓸 시간 주세요. 두 가지. 무슨 확률 분포와 이상 확률 분포. 무슨 확률 분포?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나눈다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나누는지도 어떤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누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재준아 혹시 알아? X가 가지는 값이 따라서 X가 가지는 값. X가 가지는 정확하게 따라서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 X가 가지는 확률 변수 가지는 값이 따라서 셀 수 있으면 이산, 셀 수 없으면 연속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산 연속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재준이가 잘 얘기를 해줬어. 자, 이산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 일반 이산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산에서 주 관심사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게 우리 주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주 관심사를 어떻게 구하는가? x의 평균 기울은 EX 이렇게 쓰죠. 헤이, 이 x 어떻게 구할까? X가 가지는 값에 오. 평균을 곱하고 뭘 곱하는 거야? 평균 평균을 곱한다고요? 확률 확률을 곱하고 가서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제 그리고 그걸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기호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지금 시그마 다 더해라. XI xi, PI pi. 이거 언제 이렇게 쓰냐면 x를 가지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 n개까지 총 n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x값, 두 번째 x값에서 마지막 x값까지 x가 가지는 값과 그때 뭐를 확률을 모두 더하고 곱하고 뭐해라? 더해라. 이게 따라하세요. 평균 구하기. 평균 구하기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혜인아 기호로 간단하게는 뭐라고 나타내죠? m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스마야, 분산의 정의가 뭔지 알아? 정확해요. 따라서 분산은 편차제곱의 평균. 재편평제하면 안 돼. 재편평제는 쉽게 구하는 방법인 거니까요. 따라하세요. 편차제곱의 평균. 스마야, 편차가 뭐야? 그게 편차야. 기호를 어떻게 나타낼까? x-n. 근데 각각의 x값에다 다 평균을 빼는 걸 보는 거라서 xi에다가 이 i번째 x값에다가 뭘 빼면 평균을 빼면 이게 i번째 편차가 되는 거예요. 편차를 뭐하고? 제곱, 이게 편차 제곱인 거야. 편차 제곱이 가지는 값. 그런 다음에 확률 곱해요. pi 이렇게 준 다음에 더한다 하면은 i는 1부터 n까지 하면 편차 제곱이 가지는 값에 확률을 곱하고 되었다. 그래서 따라서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네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보통 편차가 좀 지저분하게 숫자가 나오거든.
평균이 막 예를 들면 x 가지는 값이 1, 2, 3, 4 뭐 이렇게 있는데 평균이 만약에 뭐 3.57 이렇게 나왔다? 그럼 막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몇 점 명하고 되게 소수로 개같이 나와요. 짜증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아 이거 좀 선 넘는다 해서 쓰는 게 따라하세요. 재평평제. 재평평제. 정훈아, 재평평제가 뭐야? 제곱의 평면. 평면의 적분.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다? 부산을 구할 수 있다.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2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m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왜? 왜 이렇게 하면 나와? 맞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 야, 왜 재평평제 왜 저렇게 돼? 계산하면 나와. 시그마 계산하면 나와요. 자, 그거 증명 안 해도 되겠죠? 다음에 할게. 참고로 어제 애들은 개념 테스트 어제도 정규부터 어제 끝났거든. 그래서 MBQ 증명했어요. VX는 MBQ 증명 기억나요? 왜 한 번도 안 했나? 했어? 그건 어제 테스트 봤거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산에서 우리가 주 관심사인 평균 분산 그리고 시험 표준 분산도 당연히 나오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할게요. 까지 구할 수 있다 였고요. 이산에서 가장 특별한 확률 법칙은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지? 이산 통일연산. 내가 뭘 물어봤는데? 내 질문은 안 물어봤는데? 내가 뭘 물어봤어? 특별한 특별한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 내가? 이산. 아니 특별한 확률 분포. 특별한 확률. 이산 확률 분포 중 가장 특별한 확률 분포. 힌트 저번 시간 숙제였어요. 와 저번 시간 뭘 했는지 단어를 몰라? 따라하세요. 이항 분포. 이산 분포. 이항 분포 했어요. 이항 분포가 뭔데? 야 이걸 대답 못하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알고 문제를 푸는 게 풀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지. 안 그러면 실력이 제자리가 고생만 하고 안 늘어요. 자 이항 분포가 뭐냐? 자, 표현을 좀 다듬어주자면 따라하세요. 매 시행이 독립인 시행을 이렇게 말하면 돼. 줄여서 그냥 독립시행을 해서 반복. 확률?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확률? 너희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너희도 마찬가지. 다른 친구들도 사건이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그걸 확률 변수로 합니다. 설명할 수 있겠어? 지우가 니네 물어보면 이렇게 얼마 보면 안 돼요. 설명해보세요. 이항 분포가 뭔가요? 뭐라고 말해줄래? 뭐 할 때 뭐를 뭐로 본다면 이런 거 문제 깔끔하다. 독립시행 반복할 때라고 얘기해주면 좋아. 독립시행을 n회 반복할 때 또는 그냥 반복할 때 그때 뭐를 뭐로 둔다면? 아니 확률이 아니야.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그걸 뭐? 확률을 확률 변수로 둘까? 따라하세요.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원하는 사건이 횟수를 확률 변수. 횟수를 확률 변수. 횟수가 나와요. 너가 확률 변수라면 그렇게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또는 이항 분포 bn, p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면 x 물결 bn, p로 쓰고요. 한글로 풀어 설명할 때는 확률 변수 x가 이거 안 타셔도 괜찮아.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 n, p를 따른다 라고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주요 키워드 수가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첫 번째 단어만 딱 말하자면 반복 중요해요. 독립시행을 반복해야 해요. 그때 확률 변수가 뭐여야 돼? 따라서 횟수, 개수, 인원수. 다 횟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줄 때 우리가 이 항목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얘를 특별하게 다루는 이유는 왜 이게 특별할까? 구하기가 쉬워요. 구하기가 우리 주관심사를 구하는 게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EX는 NP, MP, 분산은 NPQ. 왜? 그 독립시행 확률 공식. 아니 잠시만요. 왜? 이항 어? 잠시만요. 또 필요하고 증명하면 그래. 시그마 성질 이용하고 조합 공식도 쓰고 뭐가 많아? 이항 정리도 쓰고 하면 나오는 거 있어요. 증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못하더라도 해보긴 했으니까 경험은 해보면 나쁘지 않거든. 자 그러면 이산에선 요거 하나만 더. 이산항률 변수의 성질인데 연속도 마찬가지예요. 자 ax 플러스 b의 평균을 x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했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ax 플러스 b x의 a배하고 b를 더한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x의 평균을 이용해서 a배하고 b 더하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산항률 변수의 평균 구하기. 자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뭐도 할 수 있지? v하고 ax의 b는 어떻게 할 수 있다? a제곱 vx. 자 시그마하고 ax의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다음 연속은 우리가 일반적인 연속에서는요. 원래 여기도 좀 있었거든 내용들이. 근데 교육과정에서 다 잘려 나갔어. 그래서 너네가 그냥 기억해 줄 건 따라하세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그냥 그 정도만 쓰고 가야겠고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fx는 항상 어떻다? 0 이상. 그리고 확률은 넓이는 뭐랑 똑같다? 확률은 똑같다. 그래서 총 넓이는 항상 몇이어야만 한다? 1이어야만 한다. 총 넓이는 총 확률입니다. 자, 이게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예.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하기 전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뭐야? 훌륭해요. 따라하세요. 넓이가 확률이 되도록 설정하는 함수. 그래서 넓이가 확률인 함수.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였다? 확률 밀도 함수. 좋아요. 재준아, 확률 밀도 함수가 말이 또 뭐 있었지? 확률 질량 함수 그건 뭐야? 뭐라고? 오, 훌륭해요. 따라서 함수값이 확률이 되는 함수. 그걸 우리가 한글로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확률 질량 함수.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 확률 밀도 함수 뭐야? 나 기호를 어떻게 쓰죠? 그건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존나 옛날에 그래서 까먹었을 거예요. 이 항목 구하기 전에 통계 첫 파트 했거든. 따라하세요. fx. 확률 질량 함수는 p라고 쓰고 왜냐면 함수까지 확률이니까 존나 특이하잖아. p. 그리고 확률 변수가 어떤 것까지? 라지 x는 스몰 x, 라지 y는 스몰 r, 뭐 이런 식으로. 라지 x는 스몰 i, 뭐 이렇게 자기 말이에요. 어쨌든 p 라지 x는 그걸로 쓰면 돼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p를 안 쓸 거야. 그래서 그냥 fx, gx를 hx를 이러고 쓰면 생각하면 돼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의를 정확히 알면 성질이 담겨 있거든요. 따라서 넓이가 확률인 함수. 맞아. 정의를 알면 당연히 당연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연속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넓이를 막 존나 계산해야 돼. 정구분 막 해야 돼. 근데 안 해도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그걸 안 해도 돼? 정규분포 중에서도 딱 하나만이야. 누구? 표준 정규분포만 넓이 계산 안 해도 돼.
그럼 그냥 정규분포. 이거는 그럼 계산해야 돼. 표준 정규분포만 계산 안 해도 된다며. 그냥 정규분포. 표준이 아닌 그런 정규분포는 어떻게? 조졌네? 씨, 종족분 해야 되나? 혜인아 종족분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넓이 그냥 층에서 대칭해가지고 그냥 종족분 하면 돼요. 빼기. 빼기 해요? 아니 선생님 보세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밀도에서 fx 평균 60 여기 80 확률 구해라. 인테리얼 60부터 80까지 해가지고 2 파이 루트 씌우고 씌우 왜 이렇게 다 할 거야? 어떡하지? 표준화. 표준화를 한다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표준 표준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이유는 왜 바꿔? 표를 쓰려고. 표를 쓰면 이 표를 따라하세요.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부르고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이 과정 무슨 화? 표준화라고 하고요. 표준화는 치환하는 거야. 수야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이거든. 기호로 쓰자면 x 물결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내용이거든. 그걸 표준화하면 돼요. 그럼 누구로 치환하는 거지? Z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Z 물결 똑같이 얘도 정규분포니까 N 이렇게 쓰고요. 근데 어떤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따라하세요. 평균이요? 표준 몇 차이? 그럼 뭐라고 쓸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Z를 어떻게 정의하고 치환을 하면 이렇게 변하게 된다고 그랬지, 스마? X 마이너스 M 대신 뭐라고 쓰면 좀 더 좋은 거야? EX 개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쓰면 좋은 거야. 나누기? 그렇죠. 이렇게 치환한다면 X 물결 N M, 시그마 제곱이 Z 물결 N 0,1 제곱으로 바뀌게 돼요. 이 정규분포를 무슨 정규분포라고 부른다고? 얘는 뭐가 다 계산되어 있다? 가돌, 넓이, 확률 다 계산되어 있다. 표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마지막 내용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에서 범위의 확률. 그거 물어보면 이항분포 뭘 바꾸라 그랬어. 정규분포 이거 하나. 여기는 이번에 n이 충분히 크면 안 돼요. 자, 이게 너네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전체야. 여기서 몰라도 되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나는 그걸 구조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이거 치면 안 돼. 이게 꼭 알아야 돼. 참고로 이건 얘들아 기본 내용이야. 기본 내용. 너네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막 배우는 중이니까요. 좀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시험 보고 이제 시험 당일인데 이걸 모른다? 기본이 안 되고 난 그렇게 생각해. 문제를 많이 못 풀었어요. 그럴 수 있지. 시간 부족하. 이걸 몰랐어요. 기본이 안 되는 거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확률 분포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확률 변수가 셀 수 있을 거야. 확률 변수가 셀 수 있을 때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셀수 있을 셀 수 있으면 뭐다? 이상. 이산. 없으면 계속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이산에서의 주관 심사는 평균분산 표준편차고요. 연속도 굳이 써주자면 얘는 범위의 확률을 항상 구해요. 따라서 확률은 넓이. 확률이 맨날 궁금해요. 그 넓이 궁금합니다. 자, 얘 주 관심사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따라서 x가 가진 값에 확률을 곱하고 모두 더한다. 뭐 곱하기? 평균 곱하기. 분산의 정의는 뭐에 뭐? 편차 제곱의 평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재평균차예요.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항분포는 존나 좋아요. 왜? 평균은 MP 분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 근데 아무나 이항분포겠지 하면 돼요? 안 돼요? 두 가지를 엄격하게 만족을 해야 돼. 따라 독립시행을 반복이라는 키워드 꼭 체크하셔야 돼요. 따라서 확률 변수가 횟수 또는 개수 인원수여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뭐를 따른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항분포 P, N분포 P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어요. 이번 시간 내용은 연속에 대한 내용을 배운 거야. 일반적으로 연속에서는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따라서 넓이가 확률이다. 네, 그런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잖아. 자,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가 원래 넓이가 확률이 아니야. 따라서 정적분이 확률. 정적분이 확률이라서 그래프가 만약에 F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0이고 여기 5에다 쳐보세요. 0부터 5까지 정적분하면은 무슨 수가 나올까요? 음수. 따라서 확률이 음수. 그래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각 교점이 생기는 건 괜찮아.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 정도는 알고 있어. 그게 1번 되고 fx가 항상 몇 이상의 값만 가질 수 있다? 0 이상의 값. 1보다 커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 여기 y좌표가 5 이렇게 되면 아니 어떻게 함수값이 5가 돼? 괜찮아요. 여기 넓이가 어차피 확률이니까 이건 확률이 아니야. 이 넓이가 확률이야. 넓이가 1을 안 넣으면 괜찮아 라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핵심은 이거죠. 따라하세요. 넓이가 확률이다. 그래서 전체 넓이 항상 체크하라 했지. 전체 넓이는 전체 확률이니까 1이 된다. 확률의 총합이니까. 자, 연속에서 가장 특별한 무슨 분포? 정규 분포는 왜 특별하죠? 무슨 화하면? 표준화하면 뭐 이용할 수 있으니까? 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자, 정규 분포는요. 정의는 우리가 아까 확률 밀도 함수가 존나 복잡하게 생긴 거 해서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따라하세요. 평균 기준? 저대칭 정도야. 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그마가 커지면 그 최고점의 높이, 극대값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질까. 단비례 극이다. 이렇게 좀 좋다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m, 시그마 제곱 쓰기로 약속한 거야. 외워야 돼, 이거는. 나타내는 방법. 자, 근데 표준화는 방법이에요.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확률 변수의 표준 변수가 난다. 네. 아무거나 뭐가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많이 틀려 처음 할 때. x를 표준하고 싶다? 그럼 뭘 빼고? 뭐로 나누고? x의 표준이죠. y를 표준하고 싶다? 뭘 빼고? y 평균 빼고? 표준 나눠야 돼. 그거 실수 조심해야 돼 나중에. 자, 그래서 우리가 z로 바뀌게 되고요. 얘는 z는 평균이 몇이고? 0이고 표준 편차 몇이? 1이 그런 종류 분포예요. 거의 표준 정도로요. 왜 이렇게 되나요? 아까 내가 증명했죠? 이렇게 치환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개꿀. 계산 다 해놓은.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볼 수 있다. 마지막 내용 우리가 따라서 이항분포에서 범위의 확률. 범위의 확률 물어보면 내가 이항분포를 누구로 근사시킨다? 따라서 정규분포로 근사시킨다. 이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테스트 볼 테니까요. 아무것도 안 주고 백지만 줄 거야. 백지는 다 쓸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